4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총독부에서도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백인재 저 인간한테 쟤한테 우리가 졌다. 스포츠계에 송기정이 있다면 의료계는 백인재가 있다. 대한 닥터 후! 닥터 후! 누굽니까, 오늘은? 네, 오늘은 백인재라는 외과 의사세요. 혹시 파비앙 씨 백인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즐겨 보는 드라마 중에 그 야인시대라는 야인시대.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아세요? 네. 네. 거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속초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원 바로 옆에 북촌 있잖아요. 네. 가회동에 가회동. 백인재 가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오, 거기는 추천드립니다. 네, 무료예요. 네.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 백인재라는 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외과 의사셨거든요. 지난 편에 그 기초의학의 윤희 선생님의 뭐 못지않은 그런 임상의학 쪽에 정말 대명사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백인재 선생의 어떤 일생 또 업적 네.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시기로 최고의 외과 의사, 또 다른 네. 수식어가 천재 외과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시던데 우리 백인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예, 백인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평북 정주예요. 예, 오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산학교. 네.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하신 학교. 그러니까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설립을 한 네. 거고 오산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영향을 받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또 만든 그런 민족학교잖아요. 예.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저 학교가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백인재 선생님은 그럼 평안도에 있는 그 오산학교 다녔다는 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이제 초창기 선생 교사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한 이광수. 예, 이광수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 백인재가 그래서 그 제자예요.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늘 이제 1등이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그러면 혹시 1등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성의학전문학교 4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네. 예.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민족 정신도 대단하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뭐 역시 오산학교 출신답죠. 예, 3학년 그 기말 시험을 앞두고 3.1운동이 발생했는데요. 입학할 때 수석, 그 다음에 계속 2학년 내내 수석이었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잖아요. 그냥 학구파 모범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예, 3학년 때 그럼 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퇴학당하고 그다음에 재판받고 예.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약 한 10달 정도를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일제가 그 퇴학당한 학생들한테 약간 유아책으로 복교를 허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3.1운동의 이제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병 경찰 통치를 하던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총독부가 이제 방향을 180도 선회해서 이제 문화 통치로 갈아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1운동, 즉 한국인들의 이 저력에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아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3.1운동과 관계돼서 퇴학시켰던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복귀 조치를 취해요. 다시 돌아와라.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학생이 있고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은 학생이 있거든요. 백인재는. 그래서 백인재 선생은 그때 돌아. 굉장히 그 고민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제 고민 끝에 결국은 의사가 되기로 당초 목표대로 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학교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이제 1등을 했어요. 끝까지. 네. 그런데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졸업생은 의사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졸업시험만 통과해서 졸업장만 받으면 그거 가지고 바로 의사면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백인재만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보복이죠. 그러니까 백인재에게 굴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복교했지? 너 1등 졸업했지? 그래도 네. 안 돼. 라고. 안 돼. 복교하라고 반전이죠, 했잖아요. 반전. 예, 그러니까 반전이죠. 그러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서, 예, 수석 졸업생만 딱 한 사람만 딱 면허증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백인제 개인한테 주는 보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인 전체한테 주는 상징적인 보복이기도 네. 한 거죠. 예. 마취라는 영역까지도 이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든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그 실력과 근성의 소유자였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2년 후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그래서 의사면허증을 받고 바로 도쿄 제대로 이제 유학을 가요. 그래서 30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학교실의 주임 교수가 됩니다. 예, 저게 이제 신문기사인데, 백인재 씨가 제출한 박사 논문이 통과됐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외과 주임 교수로 내정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30살입니다, 30살. 네. 예, 그것도 3.1운동에 참여해서 재판받고, 징역받고, 그 다음에 퇴학까지 당했던, 이런 사람인데, 아마 학교 당국이나 총독부에서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백인재 저 인간한테, 쟤한테 우리가 졌다. 우리가 졌다, 쟤한테 졌다. 전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네. 아마 이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국인 정신의 그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예. 요것도 이제 1928년 그 이제 주임 교수가 되고 난 직후 사진인데요. 그 경성의학 전문학교도 민족차별 때문에 이제 한국인 주임 교수는 그 전까지는 유일준 미생물학 교실 딱 한 분뿐이었거든요. 네. 그 기사상 같은 그 일본인들을 다 제껴놓고 한국인, 그것도 3.1운동과 관계된 백인재에게 외과학 주임 교수 30살짜리에게 이걸 허용했다라는 거는 정말 백인재한테 졌다라는 말밖에는, 그죠? 그것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928년에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부속 의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돌들 쌓여 있고 그 아래가 개천이겠죠? 개천. 예. 이게 삼청동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 백인재 선생이 이제 외과의 이제 주임 교수 겸 과장이 돼가지고 바로 이 병원에서 이제 네. 대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장기력의 회고, 백인재 선생의 수술에 대한 호평과 일반인의 신임도는 여간 두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각종 질환의 감별 진단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당시의 대수술은 선생님의 동무대 같은 인상을 줄 정도였으며 한국인과 일본인 할 것 없이 서울 장안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일본이나 만주에서까지도 환자가 선생님의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위장, 특히 위궤양, 위암, 간담관 질환, 유암, 감성선 등의 수술을 받기 위하여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럼요. 네. 예, 그럼요. 만주에서도 오고, 우리 국내에 한국인, 일본인 갈 것 없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왜 우리 서울대병원도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 환자와 그 환자의 그 가족들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시절에 바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그 부속의원의 백인재라는 이 과장님이 그 역할을 결국 하는 거예요. 예. 그 백인재 선생님이 죽어가던 스승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번 요 사진부터 먼저 보실게요, 사진. 네. 요게 보시면요. 지금 요 사진은 어느 가족 사진인데, 저기 보면 1928년 5월 30일이라고 날짜까지 적혀 있고 해요. 오른쪽 남자, 무지하게 유명한 춘원 이광수. 예, 이광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저 부인은 또 역시 유명했던 허영숙. 왜냐하면 저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부인이 네. 허영숙.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본 유학 출신의 여의사로는 한국인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여자 의사로도 역시 최초. 예.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광수는 백인재의 오선학교 시절의 스승이에요. 네. 근데 이 28년 이제 요 사진 찍고 나서 얼마 후일 텐데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결핵 그러면 폐결핵이잖아요. 근데 이광수는 더 어려워요. 신결핵. 그러니까 왼쪽 콩팥에 결핵균이 침투해서 이 신결핵이 생긴 거예요. 당시로서는 뭐 수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데 그 백인재가 바로 저 스승 죽어가는 스승을 이제 살린 거죠. 그래서 백인재가 굉장히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백인재 선생이 세계 최초로 발표한 학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요것도 또 듣고 나면 또 약간 또 속이 좀 쓰리기도 한데요. 위에 그 창자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뭐 가스나 이런 게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37년에 이제 백인재 선생이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공장루 조설술이라고 그래요. 서서히 창자 안에 있는 이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 이건데 이게 이제 이 시절에는 굉장히 고난도의 정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수술법인데 이걸 백인재가 37년에 했어요. 7번 했다고 합니다. 7번을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세계학회에 이제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3년이 흘렀어요. 근데 1940년에 네. 미국의 왕겐스틴이라는 굉장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걸 최초로 했다고 딱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 제자들도 훗날 그걸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우리 스승이 먼저인데 우리가 다 그때 배우고 뭐 발표하고 다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모르는 걸. 예. 금속 활자랑 똑같네요. 네. 우리는 구텐베르그라고 배웠는데. 그 백인재라고 하면 백병원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죠. 예. 네. 근데 언제 개원한 거예요? 백병원은 그러니까 이제 백인 선생이 이제 외과 주임 교수를 하다가 1941년경에 사표를 내고 개인 병원을 차려요. 이게 이제 명동성당 건너편에 지금 백병원 위치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개인 병원이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요게 이제 초창기 의료진인데요. 요 저 백인 선생님 보이고 그 앞줄의 맨 끝에는 이제 사모님이에요. 예, 사모님이고 이제 간호사분들 있고 맨 끝에 의사 2명이 더 있는데 네. 오른쪽 분이 그 아까 그 춘천의 한림대와 성심의료원을 만든 윤덕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유명했던 분들 중에 이제 손기정 선수가 있어요. 손기정, 그죠? 마라톤 선수. 예, 마라톤. 자 손기정 선수가 독립운동 했나요? 아니죠. 독립운동 네. 안 했죠. 안 했죠. 더 중요한 거 했죠. 예, 그냥 마라톤 선수예요, 그죠? 메달 땄죠. 예, 그렇죠. 그냥 마라톤 선수인데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근성을 다 발휘해가지고 올림픽 무대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네. 그게 우리 그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그 뭐랄까요, 어떤 위안, 그다음에 자부심, 네. 그다음에 어떤 그 훗날에 대한 뭐 기대와 희망 이런 걸 주잖아요.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주는 효과. 그러면 의료계엔 그게 누구겠느냐? 손기정 같은 그런 스포츠계에 손기정이 있다면 의료계는 백인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와,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백인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의사로서의 활약도 굉장히 대단하고 또는 대한민국 근대의학의 기반을 닦은 이 선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대한 닥터 후 저희는 재미있는 의학사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